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장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요시다 쇼인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요시다 쇼인이라는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요시다 쇼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일본에 있는 역사 교과서를 공부할 때 꼭 이 사람 이름은 나옵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이 사람의 제자가 약 100명 남짓, 90몇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의 제자들이 메이지 신정부를 구성하는 강요, 총리라든가 내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최신부 장관처럼 이 사람의 제자들이 거의 신메이지 정부를 이끌었기 때문에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요시다 쇼인 센세, 요시다 센세라고 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센세, 선생이란 말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은 본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센세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요시다 센세라고 하는 라고 부르는 만큼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대부분이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썸네일에서 천재의 객기라고 했습니다. 요시다 쇼인 같은 경우에는 죽은 나이가 30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죽었다고 했을 때 그 나이를 29세니 30세니 이런 게 나오면 의미가 없는 게, 만 나이로 하는 것인지 원래 태어났을 때 한 살로 잡아서 30년으로 하는 것 차이가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만 나이로 29세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29세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기에 일본의 모든 역사 교과서에서 요시다 쇼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요시다 쇼인이 전설화, 신격화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다 쇼인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요시다라는 성이 아니고 스기 유리노스케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스기 유리노스케란 아버지 하에서 자라나다가 5세 때에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시다가의 양자로 들어가는데, 요시다가가 남이 아니고 자기 삼촌이 되겠습니다. 삼촌 집에 양자로 들어가는데, 그 양자로 들어갔을 때 요시다 쇼인을 양자로 넣은 그 삼촌이 죽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른 삼촌인 요시다가 요시다 쇼인을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하기, 지금은 야마구치 현이 되겠습니다. 하기의 메이린간, 명륜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병학사범, 즉 군사적으로 뛰어난 사범이었는데, 그 삼촌 밑에 들어가서 요시다 쇼인은 엄청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시다 쇼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 나이에 따라서 어떠한 생애를 보내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자료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자료를 보시면 5세 때에 요시다 쇼인은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원래는 스기 유리노스케가 자기 아빠였는데 5세 때에 삼촌의 양자로 들어가게 돼요. 이때 삼촌이 죽자 6세 때 또 다른 삼촌인 요시다가를 잇는 장자가 돼요. 그런데 이때 삼촌 이름이 타마키 분노신, 한 번 더 타마키 분노신이라는 삼촌이 요시다 쇼인을 거둡니다. 왜 제가 타마키 분노신이라는 이름을 두 번이나 불러드리는가 하면,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면 요시다 쇼인이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는데, 그 제자들을 길러낸 학원 이름이 26세에 보면 쇼카 손주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학원 이름이 쇼카 손주쿠가 되겠습니다. 이 쇼카 손주쿠를 일반적으로 일본인들도 요시다 쇼인이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 삼촌인 타마키 분노신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쇼카 손주쿠를 세웁니다.
그래서 요시다 쇼인이 쇼카 손주구를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대 자기 삼촌이 타마키 분무신이 쇼카 손주구를 세웠고, 그다음에 이 쇼카 손주구를 이은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니까 쿠보 코후사쿠에몽, 쿠보 고부사쿠에몽이라는 사람이 2대가 되고, 요시다 쇼인이 쇼카 손주구의 3대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쇼카 손주구는 요시다 쇼인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세에 보면 명륜관이라고 나와 있죠. 명륜관이 메이린간인데 이거는 초시우, 즉 야마구치 현의 번교가 되겠습니다. 번교라고 하면 그 번에 있는 상위 계급의 무사들, 즉 내가 낸대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그런 곳이 번교가 되겠습니다. 그 번교 외에 일반적인 사람이 배우는, 즉 서민들이 배우는 학교는 테라코야라고 하고, 그 외에는 축구라고 해서 일반 개인이 가르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계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하급무사, 하급무사도 잘 안 가죠. 상급무사가 가는 곳이 축구가 되는데, 메이린간, 명륜관 같은 경우에는 고위직 자제분들이 가서 배우는 곳이 메이린간이 되겠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나와 있는데 명륜관 교수 견습생이 아니고 교수 견습생이 됩니다. 이 아이가 요시다 쇼인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9세 때의 교수의 견습생, 즉 조금만 더 하면 교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10살 때는 교수가 됩니다. 물론 교수가 되지만 자기 삼촌이 강의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죠. 지켜보면서 요시다 쇼인이 틀린 점에 대해서 한 번씩 지적하는 정도의, 즉 삼촌 밑에서 메이린간의 실질적인 교수가 10살 때에 됩니다. 얼마나 똑똑했으면 10살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가. 그리고 11살 때 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마구치현 초슈번의 번주가 모리 타카치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번주가 요시다 쇼인의 말을 듣고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요시다 쇼인을 불러요. 야, 너가 그래 강의를 잘한다고 하는데 내 앞에서 한번 해봐. 왜 그러냐면 우리 번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식과 그 다음에 귀족, 즉 상급 사무라이까지 가르친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친족과 일족들을 가르치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1세 때에 모리 타카스키, 이 사람 앞에서 모리 타카치카 이 사람 앞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때 모리 번주가 반합니다. 역시 듣던 대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구나. 아니, 듣던 것 이상으로 정말 기가 막힌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19세 나이에 메이린간, 이거 번교의 교수가 됩니다. 쭉 가르치다가 20세 때에 에도로 유학을 가는데 이때 유학이 미국 유학, 일본 유학 이런 개념의 유학이 아니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배운다라는 개념의 유학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세 때 페리의 쿠로후네, 흑선이 일본의 우라가 앞에 나타나죠. 이때 도대체 미국이라는 곳이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해서 24세 때에 미국 밀항을 시도를 합니다. 미국 밀항을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해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과정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 26세 때에 쇼카 손주쿠에서 실질적으로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요시다 쇼인이 26세 때에 쇼카 손주쿠에서 가르칠 때 몇 년을 가르치는가? 2년 4개월을 쇼카 손주쿠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요시다 쇼인 밑에서 2년 4개월밖에 배우지 않았던 90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 메이지 정부를 이끈 그러한 간부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요시다 쇼인이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쳤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배웠던 제자들이 요시다 쇼인 사후에
자기 스승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신격화를 시켰던가, 안 그러면 전설화를 시켰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시다 쇼인이 똑똑한 것은 인정하고 그만큼 학식과 지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좀 거품이 많지 않은가. 물론 거품이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자, 화면 앞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품이 많다라고 하면 한국 내에서도 메이지 유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시다 쇼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일본 내에서도 절대적인 센세, 영웅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욕을 많이 들어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상 내에서도 요시다 쇼인이 거품이 많다, 신격화가 되어 있다, 전설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개거품을 물고 저한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이죠.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는 건 없습니다. 다름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상 내에서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메이지 유신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저는 이렇다, 내 말이 맞다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단지 팩트를 가지지 않고 그냥 자기네 내피셜로 의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굳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요시다 쇼인이 친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왜? 5세 때부터 양자로 들어가서 그 삼촌이 죽고 나서 또 다른 삼촌이 타마키 분노신에게 친구와 놀지 못하고 6세 때부터 엄청난 교육을 받습니다. 엄청난 교육을 받는데 이 삼촌이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시다 쇼인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얼굴에 모기가 자기 볼을 물어요. 그래서 이 볼을 물기 때문에 간지럽죠. 간지니까 삼촌이 갑자기 요시다 쇼인 6세가 밖에 안 된 애 뺨을 아주 세게 후려칩니다. 너가 뺨이 가려운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을 생각하면 너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마음은 없애야 된다라고 그건 6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교육을 가르칩니다. 물론 요시다 쇼인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그때 6세나 지금 6세나 어린아이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회성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여러 사람과 뛰어놀고 그렇게 해야만 어린애에서 어린아이가 사회성도 생기고 또 여러 사람과 대화하는 기술도 생길 것인데 인위적으로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뭐 강제 교육이 되죠. 강제 입시 교육이 되는데 강압식. 그렇게 배웠던 아이가 학식이나 지식은 뛰어날지언정 사회성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중에 요시다 쇼인은 많은 민폐를 끼칩니다. 많은 민폐를 끼치고 제자들도 다 떠나가요. 왜? 너무 객기를 부리기 때문에 너무 객기를 부리는 게 다 떠나가지만 결국에는 물론 나중에 요시다 쇼인이 맞았다 이렇게 하는 결국은 너 말이 맞았다 그렇게 생각이 안 했습니다. 다 떠나가고 했는데 그만큼 요시다 쇼인이 많은 민폐를 끼쳤다. 즉 자기밖에 몰랐던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시다 쇼인이 결정적으로 제자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요시다 쇼인을 떠받들었던 초슈본에서도 요시다 쇼인이 너무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일본의 정계를 이끌고 있었던 로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장관급입니다. 이 로주 중에서 제일 위에가 이제 카로라고 하는데 이 로주 중에 한 명인 그 마나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나베라는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으니까 번에다가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번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왜 그러냐면 번을 지배하는 것이 막부입니다. 이 막부의 최고 책임자를 죽일 테니까 무기를 달라. 이 정도까지 어리석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러나 이 사람 역시 뭐냐면 아무리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지만 어느 정도의 뭐 사회성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사람은 천재였다라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요시다 쇼인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타카스기 신사쿠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쿠사카 겐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타카스기 신사쿠와 쿠사카 겐지는 누구냐? 이 두 사람 다
요시다 쇼인의 제자입니다. 역시 초슈번 학위 출신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타카스기 신사쿠나 쿠사카 겐지, 여러분들은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생소할 줄 모르겠지만 메이지 유신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 두 사람이 메이지 시대 때에 메이지 유신 전에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활약한 이 두 사람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요시다 쇼인과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은 나이 차이가 보통 얼마나 나느냐?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났습니다. 보통 10살에서 11살에서 9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은 요시다 쇼인이 굉장히 학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뒤따라서 모든 사람이 요시다 쇼인을 좋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시다 쇼인의 용호 쌍박의 제자라고 하면 타카스기 신사쿠와 쿠사카 겐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나중에 타카스기 신사쿠 편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의 일본의 총리가 아베 신조죠. 아베 신조. 아베 신조 할 때 요 신이라는 한자가 타카스기 신사쿠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베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타카스기 신사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베의 외할아버지도 기시 노부노스케라는 사람도 총리 출신이죠. 이 외할아버지가 타카스기 신사쿠를 엄청 좋아해서 자신의 손자에게, 외손자에게 아베 신조라고 하는 신자를 붙였습니다.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사람이 타카스기 신사쿠가 되겠는데 이 타카스기 신사쿠가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인 쿠사카 겐지. 쿠사카 겐지는 요시다 쇼인이 얼마나 좋아했는가라고 하면 자신의 여동생을 쿠사카 겐지와 결혼을 시킵니다. 자, 일본이 2, 3년마다 NHK에서 대하 드라마 메이지 유신과 관련된 아니면 전국시대와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 대하 드라마를 만들어요. 이 대하 드라마를 만들 때 물론 사이고 타카모리라고 해서 세고동 내지 사카모토 료마전이라고 해서 남자들과 관련된 남자 지사와 관련된 드라마도 많이 만들어내지만 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도 많은 대하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 중에 요시다 쇼인의 NHK 대하 드라마는 없습니다. 그럼 요시다 쇼인이 등장하는 보통 1회부터 한 4회 초반까지 등장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가 하나모유, 꽃을 불태워라, 하나모유라고 하는 2015년인가 2016년도에 만들어진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하나모유는 어떠한 드라마냐라고 하면 요시다 쇼인의 여동생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이 요시다 쇼인 이 여동생이 누구랑 결혼했다? 쿠사카 겐지와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쿠사카 겐지도 어린 나이에 죽어요. 어린 나이에 죽는데 죽고 나서 물론 자기 언니 여동생은 재혼을 합니다. 그 재혼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쿠사카 겐지는 25세 나이에 죽어요. 25세 나이에 죽는데 죽고 나서 요시다 쇼인의 여동생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름이 후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후미가 재혼을 하는데 누구랑 재혼을 하느냐? 자기 언니의 남편과 재혼을 합니다. 뭐냐? 언니도 죽어요. 죽고 나서 자기 형부랑 결혼을 하죠.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는 친족 간의 결혼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사촌과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하나모유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시면 요시다 쇼인의 일대기에 대해서 1편에서 4편까지 나와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글 자막판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만 보더라도 하나모유에서 요시다 쇼인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학위 출신의 요시다 쇼인의 제자가 90여 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용호상박을 일으키는 사람이 타카스기 신사쿠와 쿠사카 겐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2번 사진을 자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타카스기 신사쿠가 되겠고 가운데가 요시다 쇼인, 오른쪽이 쿠사카 겐즈이가 되겠습니다. 이 세 명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한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곳이 하기로 가는, 즉 요시다 쇼인이 태어난 곳 시모노세키에서 이제 하기로 가는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이 휴게실에서 우리가 그때 작당들 팀들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 세 사람의 동상이 같이 서 있었기 때문에 득템을 했다. 왼쪽이 타카스기 신사쿠, 가운데가 요시다 쇼인, 오른쪽이 자신의 매제가 되는 쿠사카 겐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앞으로 들어오셔서 갖고 요시다 쇼인은 하계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계에 가보시면 정말 유명한 사람들, 메이지 유신과 관련된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다 쇼인의 탄생한 곳, 태어난 곳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시다 쇼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표지라든가 초상화, 그 다음에 요시다 쇼인이 가르치던 쇼카 손주쿠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료 사진을 좀 보시고 나서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사진을 보시면 요시다 쇼인이 여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탄생지의 비석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기, 이게 어디냐? 하기에 가보시면 요시다 쇼인의 쇼인진자 내에 쇼카 손주쿠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한 300m, 400m 걸어 올라가시면 요시다 쇼인의 탄생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이곳이 요시다 쇼인이 탄생한 집이 되겠죠. 그 집 앞에 탄생지 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자료 사진을 보시면 요시다 쇼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요시다 쇼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1868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요시다 쇼인은 메이지 유신이 생기기 10년 전에 죽었다. 그래서 죽은 나이로는 만 나이로는 29세, 한국 나이로 30세에 죽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사진을 보시면 요시다 쇼인의 초상이 되겠습니다. 이 초상을 누가 그렸느냐라고 하면 요시다 쇼인의 제자가 그렸습니다. 요시다 쇼인이 마지막에 막부의 부름을 받습니다. 왜 막부의 부름을 받느냐? 요시다 쇼인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초를 하기 위해서, 고문을 하기 위해서, 신문을 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이때 요시다 쇼인 스스로가 나는 이제 가면 돌아올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지한 주변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데 뛰어난 요시다 쇼인의 제자에게 요시다 쇼인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라고 해서 그렸던 그림이 저 그림이 되겠습니다. 저 그림은 지금 하기, 야마구치 현에 가보시면 하기의 쇼카 손주쿠 방 안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문에 보시면 요시다 쇼인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학위에서 교육을 하고 메이린간 명륜관에서 병학 사범으로서 많은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불온서적, 즉 막부에서 읽지 마라는 책을 우연찮게 습득을 하게 됩니다. 막부에서 읽지 마라는 책은 어떠한 책이냐면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와 관련된 책이 되겠습니다. 왜 막부에서는 그 책을 금서로 만들었냐면 그 책을 읽었을 때 일본을 제외한 유럽이라든가 미국, 서양 쪽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막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할 일이 없이 개기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책을 금서 읽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쇼이는 그 책을 보니까 세상이 정말 넓구나 라고 해서 막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막부에 요청한 것이 아니고 초시원의 학위에 요청을 합니다. 내가 좀 더 나가서 세계를 둘러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학위 입장에서는 요시다 쇼인이 약 10여 년 동안에 매일 인간에서 자신들의 자식들과 그 다음에 상급 사무라이를 가르쳤기 때문에 기꺼이 유학을 허락을 합니다. 그때 요시다 쇼인이 제일 먼저 간 곳이 큐슈 지방에 있는 나가사키에 갑니다. 왜 나가사키에 가느냐? 나가사키에 가보면 데지마라고 해서 네덜란드의 무역상들이 있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다양한 서양 문물이 들어오죠. 다양한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큐슈에 있는 데지마, 나가사키 쪽으로 이때 유학이라고 말했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학문을 익히는 것을 유학이라고 했습니다. 나가사키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야 정말 세계가 넓구나 라고 통감을 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유학은 27세 때에 또 유학을 갑니다. 에도 지역으로 유학을 가는데 에도 지역에 유학을 갔을 때 그때 여러 선생님을 만납니다. 나름대로 에도에서 내가 낸데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요시다 쇼인은 실망을 해요. 정말 유명하다라고 들었는데 별로 실력이 없구나. 저 정도 실력을 가지고 왜 저렇게 유명해졌지? 라고 하고 굉장히 큰 실망을 해요. 하지만 단 한 명. 사쿠마 쇼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쿠마 쇼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쿠마 쇼잔은 여러분들이 나가노 올림픽 들어보셨죠? 나가노 올림픽 할 때 나가노 출신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엄청난 교육을 받고 설명을 해요. 사쿠마 쇼잔이 에도 말고도 동북부 지방 쉽게 말하면 오키나와 바로 밑에 있는 아오모리 이 지역에 한번 가봐라. 이 지역에 가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종종 출연을 한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서양열강뿐만 아니고 러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책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물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느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 무사들이 떠나가려고 하면 번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번의 허락을 받아야만 번을 떠나서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번을 나가서 다른 곳에 가도 좋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런 이 비자라는 것을 카쇼, 지나칠 과자에 걸서자 카쇼라고 합니다. 이 카쇼를 신청을 해야 돼요. 비자를 신청해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왜 그러냐면 너가 그곳에 왜 가는데 가는 목적이 뭐야? 얼마나 있을 것이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쇼를 신청을 했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동북부 지방으로 놀러 가려고 했을 때 쿠마모토 출신의 사무라이 미야베 테이조라는 사람과 같이 가자고 요시다 쇼인이 약속을 해요. 같이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요시다 쇼인 입장에서는 한 일주일이면 비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미야베라는 사람과는 일주일 후에 만나서 같이 가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나서 내 카쇼 비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 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다 쇼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자가 안 나왔네. 더 중요한 것은 친구와의 약속이다. 그래서 비자도 받지 않고 그냥 이 친구 미야베 테이조와 동북부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이 뭡니까? 탈번이죠. 탈번, 답반, 사형입니다. 답반은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래서 불법 체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면 요시다 쇼인에게 비자가 나왔으니 이제 네 동북부 여행을 하도 좋다라고 찾으러 갔는데 요시다 쇼인이 이미 떠났습니다. 번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딴 놈이 다 있냐. 비자도 안 나왔는데 떠났다. 그런데 큰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요시다 쇼인이 지력과 학력이 뛰어나고 엉뚱한 면이 많았다라고 생각했던 모리 번주는 허락을 해요. 오케이, 인정. 대신에 해를 안 끼쳤기 때문에 갔다 오면 문책을 하겠다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탈번한 사람을 찾으러 가는 추격하는 추노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시다 쇼인이 엉뚱한 면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번주는 상당히 열받았습니다. 이 일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나베라고 하는 막부의 강요를 죽이기 위해서 오리 번주를 찾아가서 무기를 달라라고 하는 엉뚱함까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오리 번주는 열받았는가. 그리고 요시다 쇼인이 얼마나 좀 번에 배를 끼치고 자기에게 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였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번 자료 화면 보시면 여기가 쇼카 손주쿠 안 실내가 되겠습니다. 실내에 보시면 요시다 쇼인의 왼쪽에 초상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좌상이 되겠습니다. 실내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쇼카 손주쿠의 실내 장면을 볼까요? 8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8번 보시면 별로 크지가 않죠. 다다미 8장 정도 들어가는 크기인데 여기서 요시다 쇼인은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럼 제자가 90여 명이라겠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강의를 한 것은 2년 4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이 요시다 쇼인이 굉장히 평등 사상이 뛰어나고 모든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급 계층 사람들도 여기 와서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시다 쇼인을 굉장히 축켜 세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쇼카 손주쿠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서 80%가 상급모사였고 20%가 평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0%는 이 방 안에 들어와서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어디서? 문 밖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시다 쇼인이 평등 사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가.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강의를 했던가라고 말을 했던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명언을 남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명언 중에서도 평등과 관련된 건 없었다. 심지어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도 이 방 안에 들어가서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문 밖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얼마만큼 요시다 쇼인에게 교육을 받았는지는 조금 의문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9번은 역시 이 사진은 쇼카 손주쿠 방 안에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요시다 쇼인의 제자가 되겠는데 제일 왼쪽에 걸려있는 것이 타카스기 신사쿠라는 사람이 되겠고 제일 위에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점이나 있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10번이 쇼카 손주쿠의 현재 남아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인터넷상에 있는 사진이 아니고 팀 작당들에서 직접 사진을 찍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쇼카 손주쿠와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도 보시게 될 것입니다. 11번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1번은 쇼카 손주쿠가 어떠한 곳인가 라고 하는 비가 있습니다. 비.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진 비가 되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쇼인 진자, 쇼인을 모신 신사가 하기라는 지역에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쿄에도 있습니다. 도쿄에도. 오히려 도쿄에 있는 쇼인 신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더 사랑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기에 가는가? 하기에 가보면 쇼카 손주쿠의 원형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기에 가서 쇼카 손주쿠도 보고 쇼인 신사까지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쿄에도 쇼카 손주쿠의 모형은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다 쇼인을 잘 모셔놓고 제사를 잘 지내는 곳은 도쿄에 있는 쇼카 손주쿠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쇼카 손주쿠가 어떠한 곳인가? 12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쇼카 손주쿠의 문화재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만큼 이곳을 일본에서는 지금 이곳이 유네스코에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쇼과 손주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사진을 보시면 쇼인 신사 들어가기 입구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타카스기 신사쿠가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기에 있는 쇼인 신사는 어떠한 모습인가? 14번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쇼인 신사라고 나와 있죠. 이 쇼인 신사라고 B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거쳐 들어가 보면 왼쪽에 쇼카 손주구가 있고 정면에 쇼인 신사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이린간이 일본의 3대 번교 중에 하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쇼카 손주쿠처럼 일본에도 유명한 사수, 즉 개인이 세웠던 학원, 유명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이고 타카모리 강의를 할 때, 사츠마 번의 번교, 사츠마의 번교의 학교도 고치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학습을 많이 했다고 했죠. 이때 시마즈 히사미츠, 여러분들이 사이고 타카모리 가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마즈 히사미츠가 조직을 만듭니다. 청년들을 위한 조직 세이추구미를 만드는데 이 세이추구미는 시마즈가 자신의 밑에 세이추구미를 두고 이 사람들이 자신을 보필하게끔 나에게 잘해, 여러 가지 소식을 가져다 줘, 나에게 충성을 해라는 것이 세이추구미, 즉 가고시마의 특징이었다면 쇼카 손주쿠는 굉장히 자유분방했습니다. 이때 강의 스타일이 요시다 쇼인이 강의를 할 때도 있었지만 제자 중에 한 명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도 있었어요. 강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하면서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방 안에서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외로 나가서 여러 가지 자연을 접하면서도 다양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들었을 때 굉장히 자유로운 사상을 많이 가졌던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 정부의 권력을 먹었습니다. 사츠마 쪽에도 정부의 권력을 먹긴 먹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지속성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 얼마나 자유롭게 교육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어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던 그 사츠마, 하기 출신의 사람들이 신메이지 정부, 신정부 메이지 정부를 이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시다 쇼인이라고 할 때 이 쇼인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요시다가 자기 그 이름을 요시다 쇼인을 붙였는가라고 하면 1700년대 존황사상, 즉 천황을 받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타카야마 히코쿠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타카야마라는 사람을 요시다가 엄청 좋아했습니다. 요시다 쇼인의 사상은 뭐냐면 존왕양이었어요. 무조건 서양 오랑캐는 물리쳐야 되고 천황을 받들어야 된다. 그 사상을 가진 이유가 이 타카야마라는 사람에게 타카야마가 쓴 책을 보고 그 사람이 굉장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타카야마라는 사람의 시호가 뭐냐? 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다 쇼인이 타카야마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호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이름을 요시다 쇼인이라고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시다 쇼인은 왜 막부로부터 위움을 받아서 하기에서 부름을 받았는가라고 하면 흑선이 왔을 때, 페리가 내항을 했을 때 요시다 쇼인이 지속적으로 막부에다가 저 흑선 페리와 싸워야 된다. 페리와 무조건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의서를 냅니다. 그때 당시에 흑선이 왔을 때 이나우스케,
제가 설명했던 이 나우스케는 메이지 중괄인데 우리가 5번째 강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양반은 페리와 무조건 일미통상 수호 조약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약을 맺지 않으면 미국의 서양 오랑캐의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일본은 망할 수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하기, 초고슈, 꼴 보기 싫은 저 하기 출신의 요시다 쇼인이라는 작자가 끊임없이 서양 오랑캐와 싸워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거리서를 넣으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래서 요시다 쇼인은 페리가 냥했을 때 빨리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 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의서를 내었기 때문에 막부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아서 나중에 끝끝내 30세에 덴마초라는 지역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요시다 쇼인이 또 얼마나 독특한가라고 하면 요시다 쇼인의 서성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쿠마 쇼잔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쿠마 쇼잔과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일단 이 사쿠마 쇼잔이 요시다 쇼인을 밀항시킬 계획을 세워요. 왜 그러냐면 요시다 쇼인이 아는 것이 국내에 한정되어 있고 주자학, 양명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요시다 쇼인을 외국에 보내어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요시다 쇼인은 자기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진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배를 타고 나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요시다 쇼인 2번째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